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책 크러싱 잇,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 이어서 두 번째 게리 바이너척의 크러시 잇, SNS로 열정을 돈으로 바꿔라 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 당신의 콘텐츠가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써있네요. 어떤 책인지 제목만 들어도 감이 오겠죠. 그럼 게리 바이너척의 프롤로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더덥고 메시지는 영원하다.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그리고 SNS의 발달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서로 간의 연결성과 활동 반경을 확장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SNS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SNS는 지금껏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들을 상당수 무력화시켰다. 이제 SNS는 우리에게 산소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며 그 확장이 어디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SNS의 플랫폼은 바뀔지라도 앞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우리에게 갖가지 놀람을 선사할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이 책을 허투루 읽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를 바란다. 나는 이 책에서 SNS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정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나에게는 잘 통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6개월 뒤, 또 1년 뒤에는 상황이 또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때 무언가 당신의 레이더를 가동시키는 플랫폼이나 트렌드, 사회적 기류가 감지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한다. 내가 언급한 것이든 아니든 그 물에 발을 담그기를 두려워 마라. 당신의 DNA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DNA는 언제나 당신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했으면 한다. 금전적인 성공이든 개인적 또는 직업적인 성공이든 진정한 성공은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성실성, 열정적인 삶에서 비롯된다. 또한 진정한 성공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진정성과 추진력, 인내심을 보여줄 때, 크고 작은 온갖 일들을 지독하리만치 세심하게 돌볼 때, 돈보다 유산을 중요시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지금은 SNS가 중요한 세상이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개념들의 중요성은 앞으로 비즈니스 플랫폼이나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변하든 영원 불변할 것이다. 게리 바이너척. 이 마지막 요 대목은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예요. 이 주제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길게 풀었을 뿐이에요. 이 책은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단락의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평범한 말이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와닿는 날이 있어요. 그 말의 진정성이 힘이 돼서 우리에게 와닿을 때 그때 행동할 수 있는 실천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제1장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1장 열정, 성공의 길잡이. 얼마나 간절히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푹 빠져 사는가. 용솟음치는 아이디어와 꿈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루는가. 당신이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 무슨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행운하다. 아직까지 세상은 원대한 꿈과 에너지, 끈기만 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넘쳐나는 시대니까. 열정이 넘치고 땀 흘릴 각오만 되어 있다면 연줄이나 학력,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성공의 3대 원칙을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3대 원칙, 앞서 서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가족을 사랑한다, 맹렬하게 일한다, 열정적으로 산다. 이게 전부다. 여기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IT 따위는 언급도 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내가 일군 성과에 크나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이유는 내가 성공의 기준을 사업 규모가 얼마나 커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직 첫 번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보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무용지물일 테니까 언제나 가족이 최우선이다.
이 책에서 나는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SNS 도구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열정을 고스란히 블로그에 담아 수천 명의 블로그 방문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공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진정성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어 수십억의 광고비를 당신에게 떼어주고 싶어 안달이 나게 할 수 있을까? 소셜미디어를 통한 퍼스널 브랜드 구축이 분야를 막론하고 직업적 생존과 발전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직장 생활이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퍼스널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창업을 계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SNS는 어떻게 차세대 소셜 트렌드를 파악하고 돈벌이 기회를 찾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해 줄까? 실력파 소셜 네트워커들이 커뮤니티에서 환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당신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온라인상의 대화 상대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모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최고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일까? 다양한 수입원은 어디에서 찾을까? 기업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SNS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성공적이고 탄탄한 브랜드와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 현금과 부동산보다 더 위대한 유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SNS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객과 소통하고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히 뉴스 기사 검색이나 온라인 쇼핑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제2의 터전을 만들고 있다. SNS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면 비즈니스도 당연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마땅하다. 신문, 잡지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돈을 쏟아부었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광고주들은 생존에 필요한 더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이때 당신이 SNS를 이용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게 된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그 돈을 쓰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든 당신은 퍼스널 브랜드를 개발하고 키울 필요가 있다. 즉 당신이 누구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는 이 책에서 당신에게 하루하루를 열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살면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내 성공 비결은 단지 한 개인의 성공 방식일 뿐이다. 다만 당신의 DNA에 맞는 일을 찾아서 내 방식을 한번 따라해보라. 이 방식이 잘 먹힌다면 완전한 행복이 당신 품 안에 찾아들 것이다. 그럼 내 DNA에 맞는 일을 찾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2장 DNA에 새겨진 일을 찾아라.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DNA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나는 비틀리고 꼬인 유전자의 이중 나선 구조 속에 사업 성공의 인자가 숨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뛰어난 DNA를 타고났으면서도 자신이 품었던 원대한 꿈을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좌절감과 비애 속에서 별 볼 일 없이 지내는 사람도 많다. 왜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 자신의 유전자에 새겨진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DNA의 명령을 이해하고 따를 줄 알았다. 내 DNA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업을 하라고 나를 부추겼다. 나는 예전부터 이 두 가지가 진심으로 좋았다. 내가 사업가 기질을 타고났다는 걸 알고부터 나는 한 번도 다른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자신의 DNA를 무시하고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에만 순응하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끄적이 두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IT 긴급복구 부서를 지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다. 나는 이 책을 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 덕분에 누구든 100% 스스로에게 진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퍼스널 브랜드화하여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하고 있는 일 사이에 괴리가 없어야 한다. 자, 이제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가 왔다.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면 온라인에서 당신의 열정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이죠. 당신의 열정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블로그 등에서 당신의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든 그 콘텐츠는 곧 당신이며 틈새 시장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당신을 차별화시켜주는 무기다. 사실 퍼스널 브랜드로 돈을 번다는 건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오프라 윈프리, 하워드 스턴, 드웨인 존슨 등 세계 최정상의 유명인들 다수가 퍼스널 브랜드 구축의 대가들이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의 이런 크나큰 장점을 최정상인 유명인들만 누리는 것은 아니다. 사실 퍼스널 브랜딩은 누구에게나 유명인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팔로워의 양보다는 그들과 나누는 교류의 질을 더 중시하라고 충고한다. 팔로워의 질이야말로 그들의 브랜드가 얼마나 잘 구축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가 TV, 영화, 라디오, 잡지, 신문 등의 매체에서 퍼스널 브랜드를 홍보했다면 새로운 세대는 온라인상에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문지기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 눈앞에 다가온 커다란 성공을 거머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와인 라이브러리 TV에서 내 동영상을 보면 내 퍼스널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금세 감이 올 것이다. 와인 라이브러리 TV에서 소개하는 것은 와인이 아닌 내 퍼스널 브랜드다. 매일마다 나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풍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데 이를 통해 나는 나 자신도 함께 공유한다. 동영상 속 내 모습을 딱 2초만 봐도 시청자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이 생명인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솔직한 면을 좋아한다. 그들은 와인 라이브러리 TV를 통해 나를 보고 내 얘기를 들으며 심지어 한두 가지 배워가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카리스마 넘치고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시하는 컨텐츠가 별 볼 일 없고 신뢰가 안 간다면 아무도 내 방송을 보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정직성이다. 그렇다. 뭐니 해도 정직이 최우선이다. 소비자는 진실을 듣고 싶어 한다. 품질과 서비스, 가치와 재미도 당연히 추가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정직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퍼스널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표현하든 간에 반드시 정직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나는 DNA에 대해서 말했는데 정말 DNA가 중요하다. 그것도 당신의 DNA를 따라야 한다.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할 때 나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성공은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따라온다. 당신의 DNA를 받아들여라. 당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콘텐츠를 생산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줄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고 충분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퍼스널 브랜드 구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생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건 당신이 일하고 있는 매 순간 당신의 이력서에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당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마지막 글과 댓글, 그리고 가장 최근의 블로그 포스트가 현재 당신의 이력서다. 콘텐츠를 통해 당신은 개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당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인정도 받고 있다면 당신이 직장을 필요로 하고 어딘가 공석이 생길 때 누구보다 먼저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배나 불려주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비즈니스 세계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가 활약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더 이상은 구시대의 제도적 틀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문과 잡지가 쇠락하고 있다고 해서 저널리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구식 플랫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저널리스트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독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구식 플랫폼들은 사양길을 걷고 있다. 이는 곧 광고료도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저널리스트도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저널리스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꾸준히 브랜드 자산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실력 있는 저널리스트라면 오늘날의 기술적 문화적 변화를 틈타 구멍난 배처럼 가라앉고 있는 구시대 매체의 플랫폼에서 뛰어내려 자기 사업으로 갈아탄 뒤 성공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혼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만큼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기자나 저널리스트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전통적인 플랫폼들이 가라앉고 있는 배라면 저널리스트는 선원들이다. 그들은 어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 당장 거기서 뛰쳐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기회가 없으며 퍼스널 브랜드가 없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익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카메라를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면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로 돈을 벌 수 있다.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다. 가장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상품화해야 한다. 이때 어떤 상품이 되었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어떤 대상이든 열정을 쏟고 상품화하고 홍보를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내놓은 스포츠 음료의 맛이 쓰레기 같다면 혹은 그 음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실패는 따놓은 당상이다. 즉 퍼스널 브랜드를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로 전환하려면 상품과 콘텐츠라는 두 가지 요소가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열정에 전문성이 더해진 콘텐츠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콘텐츠를 차별화된 방식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매력적인 콘텐츠에는 스토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부동산 중개인이고 업무 지역이 뉴저지주 클라크라면 당신은 클라크만의 특별한 점을 모두 소개해 주어야 한다. 팔려는 집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어야 한다. 당신만큼이나 고객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즉 스토리로 승부하라. 최고의 이야기꾼이 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 스토리, 뭔가 다른 이야기, 당신을 빛나게 해주고 당신에 관한 흥미를 샘솟게 하며 당신의 넘치는 개성과 열정을 보여주고 내성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 요소를 넣고 색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다양한 형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단지 시청각적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브랜드와 사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는 없다. 이런 도구들은 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때만 효과가 있다. 어떤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공학 이야기가 지루하기 짝이 없다면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제를 잘못 선정했거나, 둘째, 맞지 않는 표현 수단을 사용했거나, 셋째, 진짜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1시간만 이야기해보면 그에게 맞는 표현 수단은 글쓰기이며 그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야구라면 그런 사람은 야구에 관한 글을 써야 한다. 스스로를 돌아보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표현 수단과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근사한 콘텐츠를 작성하라. 그러면 행복을 누리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콘텐츠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콘텐츠를 만들고 게시하여 사람들이 와서 보도록 하는 것으로 미끼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련 분야의 다른 콘텐츠에 댓글을 달아 기존 대화에 끼어든 다음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와야 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올가미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당신의 킬러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럼 당신에게 맞는 플랫폼을 찾아보자. 먼저 블로그는 기본이다. 죽여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콘텐츠가 확보되었다면 이제는 블로그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차례다. 사업 구축 시 플랫폼 선정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DNA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다.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어서 동영상을 선택했고 이 매체를 활용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당신의 DNA와 타협하지 마라. 카메라 앞에서는 수줍음을 타지만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거기다 목소리까지 감미롭다면 억지로 비디오 블로그를 하려 들 것이 아니라 오디오 팟캐스트를 하면 된다. 여러 플랫폼들을 연구해보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그럼 이제부터 소셜 마케팅 플랫폼의 대표 주자들과 그것들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페이스북은 필수다. 내가 페이스북 이용을 권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다른 플랫폼과 달리 탄력성과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유연성은 창의력을 끌어내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또한 페이스북은 가장 광고 지향적이어서 등한시 할 수 없는 플랫폼이다. 페이스북의 DNA는 입소문이다. 즉 이곳은 공유의 최전선이다. 대체로 다른 플랫폼에서 열혈 사용자들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거나 혹은 삼진 아웃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맞는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이 플랫폼에서는 적어도 매일 61명이 공유한다. 만일 콘텐츠 제작에 능숙하다면 200명이 공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콘텐츠를 공유할 때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콘텐츠라도 브랜드 인지도가 자연스레 구축된다. 한마디로 페이스북은 팔로우 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 활동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마케팅, 판매, 그리고 브랜딩을 모두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초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를 사로잡은 유튜브. 평소 동영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유튜브에 업로드할 동영상 제작을 직접 한번 시도해보자. 머리가 특별히 좋거나 아름답거나 뛰어난 재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유튜버의 세계다. 브이로깅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록이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나의 브이로그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뿐이다. 흥미롭다는 건 주관적인 것이다. 내가 정말로 흥미롭게 본 동영상이 뭔지 아는가? 자기 집 차고에서 중고 물품 파는 일을 홍보하는 동영상이었다. 이 동영상을 흥미롭게 본 건 나뿐만이 아니다.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이 주제만을 다룬 동영상 조회수가 5만 회부터 1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미리 단정 짓지 말자. 이는 시장이 결정할 몫이다. 브이로그는 누구나 덤벼들 수 있는 분야이고 유튜브는 이러한 브이로그의 멋진 놀이터이다. 관심 가는 것이 너무 많은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확신이 잘 안 서는가? 나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과 카리스마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가? 청중의 반응이 어떤지 살피는데 1년 정도 할애해보자. 그리고 청중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보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완벽함이 우리의 적이 되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꼭 성공할 기회를 부여하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과 스토리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유튜브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많은 유명인을 배출해냈다.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 콜라보레이션, 태깅, 광고 등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이 포진되어 있다. 인스타그램은 SNS 초보자들도 어떤 신예도 이 채널을 필수 플랫폼으로 삼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이곳에서 후손에게 길이 남길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콘텐츠를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스타그램이 딱 좋다.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에 프로필을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은 140자의 혁명 트위터, 그리고 젊은 플랫폼 틱톡, 하늘이 준 선물 팟캐스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는 그냥 건너뛰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제 마음에 꽂힌 것은 보이스 퍼스트예요. 음성으로 명령하라 보이스 퍼스트. 앞으로 전 세계의 콘텐츠 소비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장담하는 기술 혁신이 있으니 바로 보이스 퍼스트이다. 현재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빨리 그리고 초반에 이 기술을 익혀야 한다. 이 플랫폼은 2006년에 트위터, 2010년에 인스타그램,
2018년의 틱톡과 마찬가지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말리우브 해변의 전망 좋은 별장만큼이나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이스 퍼스트의 개발과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속도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우리는 이 속도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 기존처럼 손을 써서 알림을 읽고 앱을 실행시키는 것과 손을 쓰지 않고도 보이스 퍼스트를 통해 동일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 중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세탁기와 커피 메이커가 그러했듯이 보이스 퍼스트 플랫폼은 사람들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그 유용함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다. 그때를 대비해 준비하자. 지금 이 보이스 퍼스트 분야는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내 직감에 의하면 이른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든 브랜드는 2020년까지 보이스 퍼스트 분야로 모여들 것이다. 즉, 쿠키와 회어 와인을 만드는 법, 체스를 잘 두는 법, 카펫을 청소하는 법 등을 알려주는 보이스 퍼스트 공간에서 사용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혹독한 경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보이스 퍼스트는 말만 하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즉, 차고에서 오일을 교체할 때, 자동차 매뉴얼을 꺼내거나 자동차 오일의 교체 방법이라고 구글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자동차 오일 교체하는 방법 말해줘 라고 말하면 선반이나 벽에 장착된 인공지능 스피커가 내 차종을 물어볼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에게 단계별 지침을 알려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 보이스 퍼스트 기술을 한두 개의 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어디를 가든 보이스 퍼스트는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열정, DNA 파악, 퍼스널 브랜드, 바이럴 마케팅 등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룬 것들은 모두 다 예전부터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져 온 것들이다. SNS로 인해 바뀐 것은 게임의 판도일 뿐이다. 기업가들은 이제 쇠락해가는 전통적 매체와 광고 플랫폼을 버리고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접할 수 없었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단지 이런 SNS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가들 역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앞서 소개한 다른 플랫폼들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당신을 차별화할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남들보다 우수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있다. 또한 단지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SNS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좋은 콘텐츠를 가진 사람은 부지기수이고 다들 당신과 똑같은 도구를 똑같이 활용한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들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죠? 녹음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의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